박명진의 북포유. 오늘은 40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의 40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그 책의 작가님이신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께서 2018년도에 새로 출간하신 책입니다. 이 책 뒷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춤이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어렸을 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차 올라갔나요? 하지만 끝까지 뛰어라 라는 그런 달리기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끝까지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마라톤으로 많이들 비유하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라톤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42.19km를 끝까지 완주해내려면 정말 긴 싸움을 해야 되고요. 자신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그 긴 거리를 달려나가야 하고요. 으쌰으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노력도 해야 되는데요. 분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비법이긴 한데 인생을 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가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즐기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나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우리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은 춤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신나게 즐기면서 오늘 하루 생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한국 독자를 위한 메시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살아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몸이 노쇠해졌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자 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1장 인생 내리막길이 최고. 2장 어제 못한 일은 오늘은 할 수 있다. 3장 적어도 오늘은 살 수 있다. 4장 다시 살아갈 용기. 5장 어떻게 살 것인가. 6장 부모와 자식 사이 적당한 거리두기. 7장 못한다고 말하는 용기. 8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9장 나는 나부터 챙기기로 했다.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이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 또 노쇠한 부모님, 병상에 계신 부모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서 약간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책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읽어보니까 제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 1년간 수술을 받고 아픈 상황에서 있었기도 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많이 아프셔서 투병 중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문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문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1페이지에 나온 문구예요.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에서 찾지 않는다면 몇 살이 되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무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가치 없는 인간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비록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생산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린다면 아이의 학업 성적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가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아이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6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내가 있어서 안심하고 잘 수 있단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옆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 내가 옆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네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투병 중인 가족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정말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간병을 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사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거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주자. 사실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는 같이 있어주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 자체로 충분히 큰 공헌을 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2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신이시여 바라건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배우자의 안 좋은 모습, 정말 90이 너무나 좋은데 안 좋은 10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습관성형 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나조차도 바꾸기 너무 힘든데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부터 변하고 상대방은 그대로 포용해주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9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부부가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나의 행복이 우리 아이에게 전염이 됩니다. 나쁜 전염은 안 해주면 좋겠지만요. 우리 좋은 전염은 좀 해주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웃음 치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웃기지 않지만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치료법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터뜨려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테고요. 어쩌면 내 일상의 이야기와 너무나 가깝다고 느껴지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도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기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